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실기 액세스 3회의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3회는 2019년 상시 2회 문제를 변형을 했습니다. 2021년 기준에 맞게요. 자, 문제 2번은 폼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폼에서 거래처 관리라는 폼을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화면상에서 띄워놓고요. 항상 속성 시트를 화면에 띄워놓는다 그랬죠. 자, 폼의 기본 보기를 그림처럼 데이터가 여러 개 보이죠. 우리는 저걸 연속 폼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폼 속성은 눈금자 앞에 까만 점, 그래야 선택이 폼이다 라고 뜬다 그랬어요. 형식의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바꾸겠다. 보이죠? 1번 끝이 났어요. 자, 저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두 번째, 폼 머리글의 이 공간입니다. 거래처 관리라는 제목이 요 공간에 여러분들이 위치를 딱 보고요. 제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레이블을 추가하자 그랬어요. 레이블 컨트롤은 주로 글자나 제목을 적을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 디자인의 컨트롤에 보면 레이블이라고 있죠. 저 위치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넣어주세요. 글자를 쓰고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 얘를 이름 바꾼다 그랬습니다. 속성에서 기타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뭘로 주자 그랬냐면 LBL 제목으로 주자 그랬어요. 자, 이름을 주고요. 크기는 형식에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글꼴 크기를 찾아서요. 18로 주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주자 그랬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맞춰도 되고요. 홈에서 이거 갖고 작업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본문의 txt 담당자의 컨트롤 연결을 하자 그랬죠? 자, 본문의 txt 담당자를 찾아서요. 보이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담당자 명을 연결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네 번째, 폼 바닥글의 txt 건수를 찾아서 레코드 개수를 표시할 건데 그냥 숫자만 나오면 되잖아요. 개수는 함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카운트죠. 카운트는 가로 안에 별만 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항상 이렇게 결과를 폼 보기로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본문의 탭 순서를 바꾸자 그랬어요. 자, 본문의 탭 순서로 가서요. 누가 먼저 온다 그랬습니까? 거래처 번호. 우선 자동 순서를 한번 눌러보고요. 이 순서가 맞으면 건드릴 필요 없죠. 그대로 확인 순서를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자, 폼에 관련된 게 끝이 났죠. 저장하고요. 현재 폼은 닫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상품 목록 폼이라 그랬어요. 상품 목록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뭐 하자 그랬습니까? 본문 컨트롤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건데 재고량 필드의 값이 평균 재고량보다 큰 경우에 글꼴을 굵게 글자 색을 파랑으로 하자 그랬는데 줄 전체 모든 보이죠? 개체가 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조건부 서식은 필드 이름 앞뒤로 대괄호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서식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식이라고 선택을 해놓고요. 자, 식을 뭐라고 쓸 거냐? 재고량이 평균 재고량보다 크다 그랬어요. 재고량, 필드 이름 앞뒤로 대괄호입니다. 크다. 평균은 엑셀에서 에버리지였잖아요. 액세스도 똑같은데 글자가 줄어들었어요. A, V, C까지만 써야 돼. 에버리지 대신에 A, V, C입니다. 자, 가로 열고요. 함수의 가로죠. 필드 대가로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재고량.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맞으면 굵게 하고요. 글자 색깔을 표준 파랑을 하자 그랬습니다. 확인, 확인. 그리고 디자인에서 폼 보기로 가서 보이죠? 요렇게
줄 전체가 파랗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자, 세 번째 저장하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자 그랬냐면 거래처 관리 폼에 거래처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txt 조회라는 컨트롤을 찾을 거예요. 속성 시트에 보면 이름이 보이겠죠. 이 컨트롤에 거래처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된 거래처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래처명의 정보를 표시하는 필터 조회라는 매크로를 만들라 그랬어요.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의 이름이 존재하니까 먼저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먼저 만들겠다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만들기 매크로로 가서요. 뭘 쓰자 그랬습니까? apply 필터를 쓰자 그랬습니다. apply 필터를 일단 찾아보세요. 자, apply 필터는 어려운 거 없어요. 걸러내는 필터예요. 엑셀의 필터하고 똑같은데 조건만 주면 돼요. 자, 조건이 뭐냐? txt 조회 컨트롤에 거래처명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뒤로 별표, like 기억나죠? 걔가 누구랑 같다? 거래처명과 비슷한 거, 같은 건 아니죠. 일부니까. 그걸 조건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에 자, 거래처명이 같은 게 아니라 일부예요. 그래서 like 앞뒤로 별 들어온다 그랬죠? 별은 연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랑?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들어가는 값 앞뒤로 별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txt 조회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이 폼 안에 있었죠? 그래서 폼즈 더블 클릭하고요. 느낌표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거래처 관리 더블 클릭하고요. 느낌표 누구 안에? txt 조회 안에. 그죠? 얘랑 연결 별 앞뒤로 별 일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매크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터 조회라 그랬습니다. 자, 얘를 매크로를 우선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요. 매크로를 닫고 자를 연결을 할 건데 이 컨트롤에 넣고 엔터를 누르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이벤트를 애프터 업데이트에 내가 만든 필터 조회를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거래처명에 예를 들어 이 거래처명이 보이죠? B라는 글자가 있네요. 저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내가 B라고 쓰고요. 엔터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여기 지금 거래처명이 안 보이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필터링 되었다라는 게 뜰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난 조건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틀릴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습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